안녕하세요. 저는 2명의 아이를 둔 60대 아줌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한때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비록 밝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눈 감는 순간까지도 잊지 못할 만큼의 일이니 부디 좋게 봐주세요. 때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 가족은 남편과 아들, 딸 이렇게 4식구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면서 벌어오는 돈으로 넉넉하진 못했지만 남들만큼 평범하게는 살았습니다. 가끔 외식도 하고 남편이 쉬는 날에는 같이 놀러 가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지극히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위태로웠는데 결국 저희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나가서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바보 같게도 전혀 몰랐고요. 그러다 도저히 숨길 수가 없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남편은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정리해고를 당했지 뭐야. 그래서 매일같이 나가서 하루 종일 일자리를 알아봤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더 이상 당신한테 숨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야 이야기하네. 저는 남편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수십 가지의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이제 우린 뭐 먹고 사나부터 아내씩이나 돼가지고 그런 것도 눈치 못 챈 제 자신을 책망하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역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이 사람에게 더 이상은 죄책감을 심어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아, 진작 이야기하면 됐지. 내가 뭐 그런 걸로 당신 쫓아내기라도 할까봐? 당신이 능력 없어서 해고된 것도 아니고 그냥 당신네 회사가 당신을 품어줄 만큼의 능력이 안 됐던 것뿐이야. 일자리야 다시 알아보면 돼. 어느 하나쯤은 얻어 걸리겠지. 나랑 같이 알아보자. 하나보단 둘이 훨 나으니까.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두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차오르더군요. 제 앞에서는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간 혼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정말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그저 등만 쓰다듬어주며 기다려주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다가와 천진난만하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울어? 엄마한테 혼난 거야? 다 큰 어른은 울면 안 되는 거랬는데. 많이 슬펐어? 지안이가 달래줄게. 아들은 울고 있는 남편 앞에서 얼굴을 찡그러뜨리며 웃긴 표정을 마구 지어 보였고 이내 남편이 웃음을 터뜨리자 좋아라 하더군요. 남편은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안이 이제 다 컸네. 아빠 달래줄 줄도 알고. 덕분에 아빠 이제 완전 말정해졌어. 고맙다 우리 아들. 남편은 지안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지안이는 안심이 되었는지 동생한테로 가더라고요. 시선은 아이들에게 고정한 채로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저 어린 것들을 두고 내가 약한 소리 하면 안 되지. 당신한테도 정말 미안해. 고맙고. 당분간만 좀 참아줘. 내가 금방 다시 일구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릴게. 그 소동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전보다 더 끈끈해졌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고 저 또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바깥일을 하기에는 아이들 혼자 집을 봐야 해서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어요. 애석하게도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고 집 형편은 전보다 훨씬 안 좋아졌죠. 그 와중에 아들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창백해지고 쇠약해져 갔어요. 저는 조금만 안정을 취하면 괜찮겠거니 하고는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아들 말고도 신경 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의 이 멍청함 때문에 우리 가족이 큰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막노동 일거리를 찾게 되었고 혹여나 몸이 상할까 걱정되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몰불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꼭두 새벽부터 나가 일을 하고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전 안 해보던 일을 하던 탓에 남편의 몸은 성할 날이 없었죠. 하루는 벽돌을 나르다 넘어지는 바람에 얼굴부터 해서 군데군데 다 쓸려 피고름이 맺힌 상태로 돌아왔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저를 보며 남편은 오히려 이만하길 다행이라며 말했습니다. 그 무거운 벽돌을 나르다 넘어졌는데 이렇게 까진 거면 운 좋은 거지. 그게 내 몸으로 다 떨어졌어 봐. 어디 하나 부러지고도 남았을걸? 난 운 좋은 사람이야. 겨우 이런 걸 가지고 뭘 울고 그래. 난 괜찮아.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쓰는 남편을 보고 어찌나 마음이 쓰리던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제가 훌훌 털어야 이 사람도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였기에 속상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은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그럭저럭 버티며 살았습니다. 저 역시 부업을 시작했고요.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일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제법 요령이 생겼을 무렵 저희에게는 또 한 번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막노동을 나가고 저도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라면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댔을 아이들이 그날따라 이상하리만치 조용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딸이 저에게로 다가와 말하더군요. 엄마, 오빠 이상해. 아까부터 점점 말을 안 해. 자꾸 잠만 자. 심심해. 순간적으로 쎄한 느낌이 든 저는 일하던 것을 내팽겨치고 바로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들은 혈색이 다 죽은 채로 죽은 사람 마냥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걸고 흔들어 보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덜컥 겁이 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며 얼른 병원부터 데리고 가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정신을 겨우 부여잡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그 잠깐 동안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의 상태는 정말 심각했고 병원에서는 좀 더 큰 병원을 가보라며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손쓸 수 없는 상태라니 저는 정말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기에 바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되었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옆에서 딸아이가 칭얼거렸지만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급하게 뛰어온 듯한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일은 어쩌고 나 혼자 있어도 되는데 지금 일이 문제야.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가본다고 말했어. 지안이 왜 그런 거래? 나도 몰라. 집 근처 병원 갔더니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지금 검사 들어갔어. 남편과 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간간히 딸아이가 하는 말에 대답해 줄 뿐이었죠. 그렇게 긴 침묵 끝에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고 아이의 상태를 전해들은 저희는 좌절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덤덤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소아 백혈병이네요. 평소에 증상이 한두 개쯤은 있었을 텐데 평소에 뭐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안색이 창백했다던가 잦은 피로감을 느꼈다던가 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고 하루 종일 잠만 자던 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신이 아찔하더군요. 이런 저를 남편이 옆에서 지탱해주며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는 거죠, 선생님? 남편의 말에 저는 힘없이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았고 의사 선생님은 차가우리만치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야죠. 아드님 몸 상태에 맞춰 관해 유도 치료부터 시작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면역 암 치료까지 단계별로 치료가 시작될 겁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일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이는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저더러 집에 가서 좀 쉬라고 했지만 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를 이렇게 만든 게 저인데 제가 무슨 염치로 쉬겠습니까? 끝까지 말을 듣지 않는 저는 남편은 더 이상 건들지 않았고 딸을 재우고 오겠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들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앞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아유, 애기 엄마,
아까 보니까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더만. 좀 쉬어. 그러다 애기 엄마까지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야. 간호를 제대로 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챙겨야 해. 지금은 그게 힘들겠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저는 대충 대답하고 넘겼습니다. 저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닌 걸 알지만 지금 저에게는 제가 쉬는 것보다 우리 아이 옆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점점 병원에서의 생활이 길어지자 남편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인지 대리운전 일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돈을 벌었어요. 딸아이를 계속 병원에서 지내게 할 수도 없고 계속 신경 써줄 수가 없어서 친정엄마께 부탁드렸습니다. 친정엄마께서는 아들의 소식을 들으시고는 당장에 병원으로 찾아와 한바탕 울고 가셨습니다. 둘째는 자기한테 맡기고 몸 잘 챙기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모든 것이 아들 위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작은 몸으로 힘든 치료를 견뎌내야만 했고 매일매일 병원비도 쌓여만 갔습니다. 남편 혼자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날이 가면 갈수록 저와 남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위태롭기만 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남편도 저도 모두가 지쳐갈 때쯤 남편이 돌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저는 망치에 머리를 3개 맞은 듯 했습니다. 이혼이라니요. 둘이 함께 버텨도 아등바등인 판에 이런 말을 하는 남편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이없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뭐? 지금 당신 장난해? 지금이 장난이나 칠 때야? 장난으로 이혼하자는 사람도 있어? 나 솔직히 요즘 너무 힘들고 벅차. 나 혼자서 벌어서 언제 병원비 내고 언제 애 치료해. 당신 잘못도 아니고 애 잘못도 아닌 거 아는데 그만하자고. 더 이상은. 능력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도저도 안 되는 거.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혼자서 견디기가 많이 힘들었겠죠. 그동안 모든 신경이 아들에게만 가 있던 탓에 서로를 돌볼 시간조차 없었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안이만 신경 쓴 거 인정해. 당신 혼자서 이리저리 고생한 거 몰라줘서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좀 더 유연하게 할게. 그러니까 이런 제 말을 단칼에 끊고 남편은 말하더군요. 아니, 이제 됐어. 우리 둘이 아등바등 해봐야 이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각자 길을 찾아서 살자. 애는 당신이 맡아. 대신 병원비는 전부 내가 부담할 테니까. 여보,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당신 아빠잖아. 아빠가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주라. 어? 당신마저도 없으면 나 정말 힘들어 미쳐버릴 거야. 내 생각엔 변함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준비하고 있어. 울며 불며 체면 따위는 던져버리고 매달려봤지만 이미 제게서 마음이 떠나버린 남편은 울며 소리치는 저를 뒤로하고는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머지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정말 몰라보게 말라갔고 생기가 없어져 갔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얼마 뒤에 정말 우연하게 듣게 되었는데 저의 전 남편이 어디 큰 회사 사장과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는 정말이지 당장이라도 찾아가 깽판을 치고 싶었습니다. 나 몰래 바람이 나서 그토록 매달리는 나를 버리고 갔냐고, 자식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짓을 한다 한들 뭐가 달라질까요? 그럴 시간에 저는 제 아들에게 더 시간을 쏟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대로 매달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꼬박꼬박 보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점점 병원비 걱정은 사라졌고 생활하는 것에도 큰 어려움이 없어져 갔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미움도 점차 희미해져 갔죠. 아들은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병원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날이 갈수록 상태가 많이 호전이 되었고 덕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긴 했지만 늘 아들의 몸을 유심히 살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저희 집을 보고 있자니 새삼 전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큰 의심 없이 믿어주더군요.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만이라도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전 남편에게도 아이들의 퇴원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번호를 바꿨는지 안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 사람 덕에 우리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하기에 저는 간단하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문자로 말이죠.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더군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 남편이 보내주었던 생활비를 모아 돈을 마련해 두었고 그 돈으로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분식집이 자리 잡기 전까지는 친정엄마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이들을 봐주시면서 제가 마음 편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식집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집을 꽤 오래 한 덕에 이제 제법 단골도 많이 생겼고 돈도 살아가는 데에는 충분할 정도로 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욕심이 생긴다고 저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고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가게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는데요. 전 남편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병이라도 걸린 것 마냥 말이죠.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 하지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제게 먼저 말을 건네더군요. 그동안 잘 있었어? 진짜 오랜만이다. 그치? 당신도 나도 많이 늙었네.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가더니 무슨 낯짝으로 20년이나 지난 지금 여기로 찾아온 건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납게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봐요. 당신 미친놈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무슨 낯짝으로 날 찾아오냐고? 내가 그렇게 매달릴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서 홀랑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더니 왜? 그 여자가 이제 당신 싫대? 꺼지래? 그래서 만만한 나 찾아온 거야 지금? 저의 말에 그 사람은 씁쓸하게 웃더니 세상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말 당신한테는 그야말로 미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 당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당신하고 우리 지안이 지윤이 잊은 적 없어. 이제야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늦었네. 슬픔으로 가득 찬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 저는 안쓰러움 대신 가짠타는 생각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날선 말들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어디서 되도 않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당신 내가 그렇게 만만해? 당신이 그런 말로 세상 불쌍하게 짓거리면 내가 흔들릴 줄 알았어? 사람 잘못 봤어. 나 이제 당신 말고 다른 좋은 사람도 생겼고 우리 애들도 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괜히 끼어들어서 분탕질 하지 말고 미친 거 아니면 썩 꺼져. 그 사람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계속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한동안 지켜보던 그 사람은 저에게 허름한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는 쓸쓸히 뒤돌아가더라고요. 저는 또 무슨 이상한 소리를 적어놓았나 싶어 짜증스럽게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서랍에 짱박아 두었습니다. 이 행동이 아주 큰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데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저에게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강석윤 씨가 전 남편분 맞으십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 전 남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듣고는 저는 한껏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그 인간은 왜요? 미리 말해두지만 난 그 인간하고 이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벌써 오래전에 끝났다고요. 압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강석윤 씨가 당신 앞으로 살아생전에 소유하셨던 전 재산을 상속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온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음에 걸리는 한 문장이 떠올랐고 저는 그것을 되물었습니다. 살아 생전에 소유했던? 뭐야, 마치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네요? 강소균 씨는 얼마 전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의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을 당신께 상속하겠다는 유언에 따라 그것을 진행하고자 저희가 왔습니다. 갑작스런 전 남편의 죽음에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찾아와 속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인데 죽었다니요. 저는 순간 그 사람이 쓸쓸하게 웃으며 전해주고 갔던 봉투가 생각이 났고 허겁지겁 서랍을 열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손수 쓴 편지였고 저는 그것을 읽자마자 오열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그동안의 남편의 속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걸 읽어줄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꼭 읽어줬으면 좋겠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우리는 이미 남남이겠구나. 아직도 당신은 내가 당신을 버렸다며 원망하고 있겠지? 사실 그때 나 정말 많이 힘들었어.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지안이까지 아프다니까 되게 막막하더라. 밤낮 없이 일해도 병원비는 쌓여만 가고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놈이 이리도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건가 싶더라. 나도 점점 지쳐갈 때쯤에 내 대리운전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유명한 회사 사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장님께서 나한테 제안을 하셨어. 자기가 아들 병원비며 생활비 전부 지원해 줄 테니까 자기랑 결혼해달라고 말이야. 처음엔 당연히 거절했지. 근데 병실에 누워있는 지안이랑 그런 지안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는 당신을 생각하니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능력이 없는 탓에 돈도 잘 못 벌어오잖아. 이대로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음을 굳게 먹었지. 내 가족을 살리려면 내가 나쁜 놈이 돼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울며 불며 날 잡고 매달리는 당신을 정말 모질게도 쳐냈어. 그 순간이 매일매일 생각나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더라. 지안이가 퇴원했다는 문자 받고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 그래서 어느 날엔가 당신 몰래 당신을 찾아갔었는데 당신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 참 다행이다 싶었어. 계속 혼자이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 몇 푼이 다이지만 그래도 당신과 내 아이들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는 것만 알아줘. 정말 많이 사랑한다. 이 미련한 사람을 어쩌면 좋을까요? 저는 왜 항상 한 발 늦게 알게 되는 것인지 정말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는 온몸을 떨어가며 울부짖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더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남편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납골당에 붙어있는 사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저는 다시 한번 오열했습니다. 내가 바보 등신이라 미안해. 내가 당신만 힘들게 해서 미안해. 끝까지 외롭게 해서 미안해. 눈치 좀 주지. 말 좀 해주지. 미안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르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는 살아생전 그 사람의 모습을 되새겼습니다. 사진 속에 그 사람의 눈을 만지며 저를 따스히 바라보던 눈동자를 새기고 뺨을 쓸며 그 사람의 온기를 새기고 입술을 만지작거리며 제게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것을 새겼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에서 저는 그 사람의 모든 흔적을 찾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함께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에 남아서 너무도 가엾고 미안해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눈물은 마를 생각도 않고 폭포수처럼 계속 터져나왔고요. 저는 그날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아내고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꽤 오랫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언제까지고 걱정을 끼칠 수도, 가게를 내팽겨 쳐놓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으로 언젠가 아이들이 필요할 때 내어주기 위해 아이들 명의로 집 한 채씩 해주고, 저는 그날 이후로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제가 남편 곁으로 갔을 때 남편이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 생에서는 엇갈렸지만 하늘나라에서만큼은 꼭 다시 만나서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행복하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되겠죠?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